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한동안 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요. 목소리가 뭐 거의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책을 읽는 거는 뭐 엄두도 못 낼 상황이어서, 음, 그냥 쭉 쉬었어요. 중간에 그래도 좀 목이 그나마 괜찮을 땐 좀 읽어보려 했는데, 그게 또 몸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별똥이 엄마도 아주 오랜만에 동화를 듣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동화는요, 키플링의 정글북이에요. 우리 이거 다들 아시죠? 근데 저는 원작자가 키플링이라는 사람을 처음 들어봅니다. 원래 책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고 키플링이라는 사람을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중국, 일본, 미국, 뭐 인도 등으로 여행을 하고, 특히 뭐 인도 해양, 밀림, 야수 등을 다룬 작품을 많이 발표했대요. 알만한 작품은 정글북밖에 없네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글북. 뭐 아시다시피 모글리 빼고는 다들 짐승들이죠. 인도의 시오니 산에 밤이 찾아오자 늑대 가족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어서 일어나. 달이 떴다. 사냥을 나가야지. 아빠 늑대가 동굴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였어요. 어디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늑대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주위를 조심스럽게 둘러봤어요. 또다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덤불 사이에서 사람의 아이가 나타났어요. 사람이다. 어린아이야. 아빠 늑대는 공격하려다 말고 소리쳤어요. 어린아이는 동굴 쪽으로 아장아장 걸어왔어요. 사람이라고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엄마 늑대는 뒤로 물러서며 물었어요. 아빠 늑대는 아이를 데리고 동굴 속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늑대는 아이를 살피며 말했어요. 정말 조그맣고 털도 없네요. 어머, 내가 무섭지 않은가 봐요. 아이는 새끼 늑대들 사이를 비집고 엄마 늑대의 품에 안겼어요.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우면 어떨까요? 엄마 늑대가 아빠 늑대에게 말했어요. 그때였어요. 절름발이 호랑이 시어칸이 나타나 소리쳤어요. 내 먹이를 내놔. 그 녀석은 내가 잡았어. 우리 집에 온 이상 그건 안 돼. 아빠 늑대가 소리쳤어요. 시어칸, 이 아이는 우리가 키울 거야. 아빠와 엄마 늑대가 함께 으르렁거리며 화를 내자 시어칸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말했어요. 너희 부족이 과연 사람의 아이를 받아줄까? 결국 그 아이는 내 먹이가 될 거야. 시어칸이 돌아간 후 아빠 늑대는 아이의 이름을 모글리라고 지어주었어요. 며칠 뒤 아빠 늑대는 부족 회의에서 모글리를 소개했어요. 이 아이는 모글리입니다. 벌거숭이 개구리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그러자 족장인 아켈라가 말했어요. 부모 외에 다른 동물 둘이 더 찬성해야 한다. 사람이지만 어리기 때문에 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 아이를 가르쳐 보겠어요. 갈색곰 발루가 곧바로 찬성했어요. 발루는 새끼 늑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죠. 이어서 흑표범 바기라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나도 찬성합니다. 발루와 바기라가 찬성을 한 덕분에 모글리는 늑대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발루는 모글리에게 정글에서 사용하는 동물들만의 암호를 가르쳤어요. 어느 날 바기라가 발루에게 물었어요. 발루, 도대체 정글의 암호라는 게 어떤 거야? 그렇게 궁금하면 모글리에게 직접 들어봐. 모글리, 맹수들에게 하는 암호가 무엇이지? 너와 나,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다. 그럼 새에게 하는 암호는? 모글리는 맹수에게 하는 말과 똑같이 한 다음 솔개의 울음소리를 냈어요. 뱀에게 하는 암호는?
모글리는 뱀처럼 휙휙 소리를 냈어요. 정글의 암호와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며 모글리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모글리는 원숭이들과도 친하게 지냈어요. 모글리, 원숭이들은 정글의 법칙을 어기는 부족이란다. 그러니까 가깝게 지내지 말거라. 하지만 모글리는 원숭이를 좋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모글리는 원숭이들에게 잡혀가고 말았어요. 바기라와 발루에게 내가 있는 곳을 알려줘야 할 텐데. 마침 그때 솔개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모글리는 소리쳤어요. 너와 나,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다. 그리고 솔개의 울음소리를 내자 솔개가 다가왔어요. 모글리의 부탁을 받은 솔개는 곧장 바기라와 발루에게 날아갔어요. 솔개에게 소식을 전해들은 바기라와 발루는 비단뱀 카아와 함께 모글리가 갇혀있는 성으로 향했어요. 성 근처에 도착하자 바기라가 카아에게 말했어요. 내가 성 안으로 뛰어들어가면 넌 동쪽 벽으로 돌아가서 공격하는 거야. 곧이어 바기라와 발루는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바기라와 발루가 원숭이들과 싸우는 동안 다른 원숭이들이 모글리를 탑 위로 끌고 가 코브라가 우글거리는 구멍 안으로 밀어넣었죠. 모글리는 재빨리 암호를 말했어요. 너와 나,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다. 씩씩씩씩. 그러자 입을 벌리고 달려들던 뱀들이 모두 흩어졌어요. 바로 그때 카아가 동쪽 성벽 꼭대기에 나타나 원숭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카가 나타났다. 카가 나타났다. 모두 도망쳐라. 우기기 우기기. 카아가 나타났다. 모두 도망쳐라 하며 비단뱀 카아를 본 원숭이들은 정신없이 도망쳤어요. 한동안 별일 없이 지내던 어느 날 바기라가 모글리에게 말했어요. 시어칸이 너를 잡아먹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어.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으면 부족들은 시어칸에게 너를 넘겨줄 거야. 그 무렵 시어칸은 사냥한 고기를 나눠주면서 젊은 늑대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모글리, 마을로 가서 빨간 꽃을 가져오너라.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빨간 꽃이 도움이 될 게다. 빨간 꽃은 불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모글리는 몰래 마을로 내려가 불씨가 담긴 화로를 가져왔어요. 며칠 뒤 아켈라를 족장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부족회의가 열렸어요. 부족회의에 참석한 시어칸이 말했어요. 모글리를 나에게 넘겨라. 저 아이는 처음부터 내 거였어. 그래, 시어칸에게 모글리를 넘겨주자. 안 돼. 그랬다간 마을 사람들이 공격해 올 거야. 늑대들은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시끄럽게 다투었어요. 화가 난 모글리는 벌떡 일어나 시어칸에게 다가갔어요. 네가 나를 잡아먹겠다고? 그렇다면 먼저 네놈 목구멍에 이 빨간 꽃을 넣어주겠어. 모글리는 불타는 나뭇가지로 시어칸이 머리를 내리치며 말했어요. 이젠 늑대도 싫어. 난 인간의 마을로 가겠어. 모글리가 마을에 나타나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무서워하지 마시오. 아마 정글에서 도망쳐 나온 것 같소. 촌장이 말하자 누군가 메수아에게 물었어요. 메수아, 혹시 호랑이에게 물려간 당신 아이가 아닐까요? 정말 우리 나투와 비슷하게 생겼네요. 촌장님, 제가 이 아이를 데려다 키우겠어요. 그때부터 모글리는 메수아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람의 집에서 사는 일은 아주 불편했어요. 그래도 모글리는 옷도 입고 사람의 말도 열심히 배웠어요. 하지만 자는 것만은 도저히 집안에서 잘 수가 없었어요. 들판에 나가 혼자 잠들 때면 정글과 늑대 가족이 그리워지곤 했죠. 모글리는 마을에서 물소떼를 돌보는 일을 했어요. 어느 날 모글리가 물소들을 강가로 데리고 나갔을 때 큰형 늑대를 만나게 되었어요. 시어카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여전히 널 잡아먹으려고 이 근처를 어슬렁거린단다.
만일 그놈이 다른 곳으로 가면 형이 저 바위 위에 앉아있고 이 근처로 돌아오면 다 그 나무 옆에서 기다려줘. 모글리와 약속을 한 큰형 늑대는 그 후로 한동안 바위 위에 앉아 있었어요. 어느 날 큰형이 보이지 않자 모글리는 다크나무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모글리, 시어칸이 오늘 밤 널 잡으러 갈 거래. 형,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물소떼를 데리고 시어칸을 먼저 공격하는 거야. 큰형 늑대는 숲속으로 돌아가 아켈라를 데리고 왔어요. 물소떼를 두 패로 나눈 다음 나와 아켈라는 골짜기 위에서, 형은 골짜기 아래에서 공격을 하기로 해. 골짜기 위로 올라간 모글리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시어칸, 내가 왔다. 어서 나와라. 누구냐? 나를 부른 놈이. 시어칸의 목소리가 아래에서 들려왔어요. 모글리는 물소떼를 골짜기 아래로 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물소떼를 보고 놀란 시어칸은 정신없이 도망쳤어요. 그때 큰형 늑대가 몰고 간 물소떼가 시어칸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시어칸은 순식간에 물소들의 발에 밟혀 죽고 말았어요. 모글리는 죽은 시어칸의 가죽을 벗겼어요. 그때 어디선가 사냥꾼이 나타나 말했어요. 이 호랑이 가죽은 내가 갖고 가겠다. 그렇게는 안 되지. 아켈라, 이 사람을 혼내줘. 모글리의 말에 아켈라가 사냥꾼에게 달려들었어요. 아니, 이 늑대가 사람의 말을 듣다니. 마을로 도망친 사냥꾼은 마을 사람들에게 모글리가 악마라고 말했어요. 해질 무렵 모글리가 마을로 돌아가자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소리쳤어요. 이 악마의 자식, 마을에서 썩 나가라. 그때 메수아가 달려왔어요. 모글리, 어서 멀리 달아나거라. 어서. 메수아,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모글리는 정글을 향해 달려갔어요. 아켈라와 큰형 늑대를 만난 모글리는 달이 질 무렵 엄마 늑대의 동굴에 도착했어요. 엄마, 시어칸의 가죽을 가져왔어요. 장하다 모글리, 난 네가 시어칸을 물리칠 거라고 믿었단다. 잠시 후 부족회의를 하려고 늑대들이 언덕 위에 모여들었어요. 모글리는 아켈라의 자리에 시어칸의 가죽을 깔면서 말했어요. 이제 시어칸은 없다. 이 자리는 아켈라의 자리다. 그 말을 들은 젊은 늑대들이 모글리에게 말했어요. 그동안 미안했어. 다시 우리와 함께 살자. 싫어. 사람도 늑대도 모두 나를 쫓아냈어. 이제부턴 혼자 살아가겠어. 모글리, 넌 혼자가 아니란다. 형제인 우리가 있잖아. 늑대 형제들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그 후 모글리는 늑대 형제들과 함께 사냥하며 정글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나네요. 자, 생각보다 제가 이 정글북에 대해서 많이 잊고 있었네요. 내용에 대해서. 사실 뭐 밀림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어렴풋이 알고 있고 뭐 맹수들에 의해서 길러졌다는 거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정확하게 기억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보면 참 그렇죠.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동물에 의해 길러지고 뭐 이건 실제 사회적 실험으로도 막 있었잖아요.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야생에서도 어느 정도의 배척을 받고 인간에 의해서도 배척을 받고, 참 스스로 대신 또 그 사고력, 이렇게 혼자 개인적으로 사색을 하는, 또 고뇌에 빠지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뇌의 영역은 또 인간의 능력을 가져서 자신의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참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는 참 불행한 삶이죠.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안타깝고, 한 가지 좀 신기한 거는 요즘에 이제 별똥이 엄마가 임신 우울증이 슬슬 이제 올 수도 있는, 좀 이렇게 만삭증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게 남편한테도 같이 올 수도 있다네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만 하면 왜 이렇게 슬픈지 감정 기복이 상당히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이 좀 짠한 거에 많이 반응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모글리 개인의 삶이 참 안타깝네요. 안쓰럽고. 네, 이게 참 사회적 동물이라고는 하나 그 사회가 어느 사회이냐 따라서 또 살아가는 게 또 확연히 다르겠죠. 이렇게 양쪽 사회의 사이에 끼어 있을 때는 더더욱 힘들 테고요. 네, 참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그저 용맹스럽고 우와 동물들하고 대화도 돼? 동물 친구가 있어? 마냥 부러웠거든요. 사실 나무도 타고 다니고 힘이 얼마나 셌으면. 저는 정글짐에도 못 가는데 정글에서 사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른이 돼서 읽으니까 좀 다른 게 보이네요. 네, 이 사회적으로 또 그 안에 한 개인으로서 겪었을 자아 정체성에 대한 고민, 네,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걸 보면 네, 또 동심으로 읽을 때와는 또 다른 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읽었던 53번째 동화 정글북이었습니다.